자, 오늘부터는 교과서의 3단원 물질 변화와 에너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화학 연력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좀 어려운 새로 생소한 단어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초기에 진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112쪽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엔탈피 그리고 화학 반응과 에너지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반응 물질이 뭐고 생성 물질이 뭐고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이것들이 반응할 때 양적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화학 반응 쪽에 주로 이제 관심을 두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관계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자, 반응열이란 뭔가요? 화학 반응은 항상 물질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의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반응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계와 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계는 무엇이고 주의는 무엇인가 보십시다. 계란 연력학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과 관련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영역, 이것을 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열린 계, 닫힌 계, 고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린 계는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비커 안에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뜨거운 물이 있는데 이 뜨거운 물이 있으면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죠. 또는 외부에 있던 수증기가 응축된 수증기가 물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회를 열린 계. 자, 물질의 교환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교환도 이루어지죠. 자, 아까 뜨거운 물이 영원히 뜨거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죠. 즉,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뜨거운 물이 아니고 여기 얼음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나중에 녹게 되고 그 녹은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또는 물질이 밖으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러한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열린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이제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었는데 자동차 엔진 속에 연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붙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고 배기가스가 또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엔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에너지가 밖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전달이 돼서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이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와 함께 교환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열린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 밀폐된 어떤 용기가 있다 합시다. 이 밀폐된 용기 내에서는 어떤 물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물질의 교환은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는 이 안에 온도가 높다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밖으로 나가서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만약 여기 있는 것처럼 냉찜질 팩이라 할 경우에 이게 내부가 찰 경우에는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외부에서 자꾸 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닫힌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물질의 교환은 없고 에너지의 교환은 있는 그러한 계가 닫힌 계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여기가 단열재라고 합시다. 어떤 단열재로 쌓여있는 이 내부 안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밀폐되어 있으니까 물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단열재로 이제 갇혀있는 이러한 물질의 경우에는 에너지도 밖으로 나가던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를 뭐라 그러냐면 고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와 주의가 물질과 에너지의 어떤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계를 고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계로 봅니다. 자,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 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은 에너지 면에서 볼 때 이제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자,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 발열 과정이고,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흡열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계의 내부 에너지라는 용어를 한번 보십시다. 자, 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얼마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든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의 함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이런 용어를 뭐하러 사용하느냐? 알 수는 없지만 물질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주위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그 물질이 주위와 주고받는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뭘까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양만큼 증가하겠죠. 외부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경우는 나가는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것을 델타 U라고 하면 델타 U는 결국은 계와 주고받은 열과 또 열 에너지 형태는 열뿐만이 아니라 또 일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일의 합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U는 Q 주고받은 열입니다. W 일입니다. 그래서 열과 일의 합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가 주위에 15줄의 일을 했다. 계로부터 주위로 15줄의 에너지만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15줄만큼 감소했겠죠. 그러므로 15줄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델타 U는 마이너스 15줄, 마이너스란 계로부터 주위로 15줄만큼이 나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15줄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줄 델타 U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걔가 주위에 일을 했다. 걔가 주위에 일을 했으면 또 그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래서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되고 주위가 걔에 일을 해줬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델타 U는 0보다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화학 변화는 아닙니다만 스프링이 있다고 할 때 스프링을 내가 힘을 주어서 눌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프링에 E를 해줬죠. 그럼 스프링은 E를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은 이제 외부로 E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더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체 에너지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열과 일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일을 하는 건 보십시다. 일은 이제 물리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만은, 잠깐 보시면, 자, 물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자, 책상에 있는 어떤 물체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해줘야, 힘을 가해주어야 하죠.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이때 또 물체를 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를 밀면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그 마찰력만큼의 힘을 가해주어야 이 물체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일의 크기는 가한 힘과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 D에 내가 E를 해줬어요. 그러면 D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델타 U는 W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일도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팽창일이 있고 비팽창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린더 내부에 어떤 기체가 있습니다. 자, 기체가 팽창했어요. 그러면 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대기 쪽으로 밀어냈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일을 뭐라고 하냐면 팽창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밖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압력은 예를 들어서 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때 이런 관계에서 자, 원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 나누기 단위 면적 하면 되겠죠. 그래서 P = A분의 F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까 일의 크기는 뭐라고 했죠?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힘에 대해서 F는 P 곱하기 A가 되니까 W는 이 P 곱하기 A 곱하기 D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T, 이 단면 곱하기 D는 부피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P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기체가 이렇게 팽창한 경우에 가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일정한 압력이 작용할 때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팽창하면 걔가 에너지를 일의 형태로 잃었기 때문에 이때 P 델타 V에 대해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부 압력이 0이라고 합시다.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서는 압력이 제로니까 부피가 변하더라도 P 델타 V는 0이 돼서 이때 가한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고요. 자, 델타 U = Q 플러스 W 그랬는데, 자, 이제 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가 주위로부터 열을 받거나 또는 주위로 열을 방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죠. 주위로부터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주위로 열을 방출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때 열이란 뭐냐?
열이란 온도하고 다릅니다. 열이란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때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온도가 낮은 영역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이것이 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습니다. 자,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흡수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델타 U는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위로 열을 개가 방출하는 경우에는 Q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U는 마이너스 Q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열과 1의 합이 델타 U라 그랬는데, 델타 U는 자, Q 플러스 W라고 그랬죠? Q 플러스 W라고 그랬는데, 자, 고립계를 한번 보죠. 고립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하고 단절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하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자, 이제 상태함수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역학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태함수라는 것이 있고 경로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태함수는 무엇이냐? 개의 주어진 상태에만 의존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거친 경로하고는 무관한 물리량을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깁스 자유에너지 또는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함수에 속하고, 온도라든가 압력 이런 물리량이 경로하고 관계없는 현재 주어진 상태하고만 관련이 있는 그런 함수를 상태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경로함수는 뭐냐? 기회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물리량을 경로함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한번 보십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수증기가 있다.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는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얼음이 승화해서 수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증기가 존재하는데 물로부터 수증기가 되느냐, 얼음으로부터 수증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열과 일, 이러한 것들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로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의 개념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특정 상태에 있는 개는 일이나 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일과 열은 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특정 경로에 따라서 변화할 때 수반되는 개와 주변 사이의 에너지 변화가 관련이 있다. 아까 앞에 자, 수증기가 있는데 물로부터 수증기가 됐느냐, 얼음으로부터 승화해가지고 수증기가 됐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로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도씨의 수증기가 있다. 그 수증기는 일이나 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자, 한 컵에 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양은 250ml고 온도 압력은 25도씨
일기압 상태입니다. 지금. 자, 다시 말하자면 여기 한 컵 250ml의 물이 있는데 이 온도는 25도씨고 대기압은 일기압입니다. 자, 이때 이 물의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부피 또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이러한 것은 이 물이 얼음에서 왔느냐 아니면 수증기가 물이 돼가지고 여기 존재하느냐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 값들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은 뭐가 되겠죠? 상태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얼음을 가열해서 25도씨의 물이 됐느냐? 얼음에서 아니면 수증기가 냉각해서 25도씨의 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때 이 과정 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과 일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열과 일은 경로함수, 그 다음에 온도, 압력, 부피,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이러한 것들은 상태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개념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이 상태함수는 경로하고의 관계없이 첫 번째 상태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이것만 결정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델타 U는 U 파이널 마이너스 U 이니시 즉 나중 전체 에너지 다음에 초기 전체 에너지 최초하고 처음하고 나중값만 알면 이 경로에 관계없이 전체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즉 경로 1로 가든지 경로 2로 가든지 이 전체 값은 전체 에너지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경로 1로 가느냐 경로 2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Q 값이라든가 Q1, Q2 그 다음에 1, W1, W2 값은 이 값들은 서로 다르지만 합한 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일의 변화, 그 다음에 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상태함수냐 경로함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초기 에너지 값을 빼면 된다. 경로에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고 열과 일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엔탈피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Q 플러스 W 그랬는데 또 W는 P 델타 V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P 델타 V 그랬습니다. 자, 외부로 일을 해줄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요. 외부가 개의 일을 해줄 때는 플러스 값이라고 했죠. 어떻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식을 변화시키면 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이제 식이 변화가 되겠죠. 자, 이 관계에서 자, 일정 부피의 밀폐 용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일정 부피의 밀폐 용기다. 그러면 델타 V가 제로가 되겠죠. 그러므로 Q는 델타 U가 됩니다. 그대로 델타 V가 제로가 되니까. 자, 이렇게 일정한 부피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이제는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커 안에 A라는 물질을 넣고 B라는 물질을 넣어서 반응시켰다. 그럼 이렇게 대기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때 압력은 계속 일기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의 화학 반응은 일기압의 용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때
일정한 압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델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델타 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H는 그러면 상태함수니까 이것도 엔탈피도 그래서 델타 H는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델타 H하고 델타 U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에 대해서 델타 U하고 델타 H를 계산해 봤더니 델타 U는 마이너스 2045kJ이고 델타 H는 마이너스 2043kJ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면 2kJ입니다. 2kJ.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 2045, 그다음에 델타 H가 마이너스 2043 그러면 이 값이지 2가 되겠죠. P 델타 V가. 그런데 이제 이 델타 U하고 델타 H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거의 같다 이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델타 H를 그냥 Q라고 봐버립니다. P 델타 V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델타 H를 우리가 거의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 흡수되거나 방출된 에너지 변화로 우리가 델타 H를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값이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결론입니다. 자, 델타 U하고 델타 H가 같은 개념은 아닌데 거의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P 델타 V를 무시해버리고 델타 H를 그냥 Q로 우리가 봐버리고 델타 H하고 델타 U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같은 값으로 P 델타 V를 무시해버리고 같은 값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로 엔탈피를 이것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델타 H는 외부에서 흡수되거나 또는 기에서 외부로 주위로 방출되거나 하는 이 Q를 우리가 델타 H로 본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상태의 개념으로 또 보겠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표준 상태와 반응열 그랬는데 우리가 기체에 관한 법칙들을 따질 때 표준 상태는 0도씨 일기압 그랬죠. 자, 그러나 연력학적 표준 상태는 0도씨 일기압이 아니고 1바의 상태. 압력은 1바인데 0.986923 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바나 1기압이나 거의 이제 동일하게 봅니다. 여기서는. 자, 이러한 압력에서 온도는 명시된 온도,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의 그 형태를, 안정한 형태를 표준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25도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화학적으로는 25도씨의 상태를 이제 표준 상태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용액의 경우에는 농도가 서로 달라지는데 농도는 1몰 농도인 상태를 표준 상태 이렇게 따지죠. 자, 반응 엔탈피는 뭐냐? 반응 엔탈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를 반응 엔탈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델타 H는 뭐라고 본다고 그랬죠? Q로 본다고 그랬죠. Q는 뭐죠?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반응 엔탈피 앞에 표준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기압. 온도로 따지면 25도씨. 그래서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물이 표준 상태의 생성물로 될 때의 엔탈피의 변화를 표준 반응 엔탈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의 표준 엔탈피는 마이너스 2043kJ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반응 엔탈피 구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를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을 해서 구할 수 있지만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반. 여러분 흑연을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기다리면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부터 구할 수 있느냐? 연소율로부터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연의 연소율은 흑연이 연소해서 CO2가 될 때 델타 H는 마이너스 394kJ입니다. 자, 다이아몬드의 연소율은 델타 H가 마이너스 396kJ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되는 이 반응의 반응열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지금 뒷금치는 부분이 제거가 되려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흑연 마이너스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니까 다이아몬드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식이 되고,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으니까 O2, CO2는 제거가 되고 델타 H는 마이너스 394 마이너스 39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델타 H, 이 반응의 델타 H는 플러스 2k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소열에서 반응열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반응의 반응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A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된 A가 되고 B라는 물질이 또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된 어떤 B라는 모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식을 빼게 되면 산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A가 B로 되는 반응이 되고 이 반응을 델타 H와 이 반응을 델타 H2라고 하면 이 반응의 델타 H는 델타 H1 마이너스 델타 H2라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물질이 B로 될 때 B로 되는 반응에 대한 이 반응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면 이러한 연소 반응을 통해서 반응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